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집단 상담의 기초 2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강에서는요, 집단 상담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집단 상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집단 상담이 어떤 종류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 집단 상담이 개인 상담하고는 좀 구분되는 그런 특성들을 위주로 내용을 공부를 했었다면요, 이 집단 상담 2강에서는 집단의 치유력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집단의 치유력이라고 하면 개인 상담하고는 다르게 집단 상담은 집단 상담자와 여러 명의 집단원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집단 과정, 그리고 집단 역동, 그리고 집단의 치료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집단의 어떤 치유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집단 과정이에요, 선생님들. 자, 이 집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간 또는 집단원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움직임이나 추이를 말하는데요. 자, 선생님들 쉽게 말해서 집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집단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게 바로 집단 과정이에요. 그래서 집단원들끼리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집단 과정이라면요, 선생님들께서 이 집단 과정하고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집단 내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집단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집단 과정과 집단 내용이 있을 때는요, 집단 과정이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집단원들끼리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집단 과정을 이해하려면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런 대인관계적인 상호작용,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집단 상담자라고 생각하면요,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들 간의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집단 과정을 또 살펴볼 수도 있고요. 집단 전체의 힘,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들, 그리고 집단의 임상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집단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과정을 통해서도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잘 갖춰진지에 따라서 집단의 치유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집단 역동인데요, 선생님들. 자, 이 집단 역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집단 상담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단 역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면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에너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집단 내에서 집단원들 간 및 또는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그러한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힘,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명이 같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그 안에서 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집단 안에서 집단원들 간에 서로 격려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가 오가는 경험이 발생하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집단에서 발생하는 강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심리학 영역에 커트 르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입을 했어요. 청소년 상담사도 가끔씩 이런 학자 이름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심 집단 상담자는 이런 집단 상담에서 집단 역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상담자의 경우에는 1대1 개인 상담을 하더라도 이 내담자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며, 또 그리고 이 내담자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집단원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오가는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이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서로 간의 격려나 지지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그런 집단 상담자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집단 역동을 잘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좀 풍부한 슈퍼바이저한테 이런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역동을 탐색할 때는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집단 역동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초심 집단 상담자들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목록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내가 이끌고 있는 이 집단이 어떤 역동을 가지는지를 좀 스스로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보시면 집단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집단원은 누구인지, 아니면 집단에서 계속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원은 누군지, 아니면 집단에서 굉장히 다른 집단원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집단원이 누군지, 그리고 계속 논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집단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집단원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있는지, 다들 좀 말을 하지 않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서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집단에서 어떤 집단 역동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집단 참여를 좋아하는 또는 그렇지 않은 집단원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집단 상담을 운영하다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상적으로는 만약에 1시간이나 2시간이라고 하는 그 집단 상담 시간 속에서 집단원들이 골고루 자기의 발언을 좀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하면 가장 좋은데,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도 말을 좀 많이 하는 집단원이 있고, 집단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집단원도 있고, 그리고 항상 다른 집단원한테 시비 거는 집단원도 있고, 여러 집단원들의 특성들을 좀 집단 상담자는 예민하게 알아차려서 지금 우리 집단 안에서 어떤 역동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집단 역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이 집단 역동 자체가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동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집단 역동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집단 상담 방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집단원들은 서로 이전에는 몰랐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집단 역동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이런 집단 역동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집단을 운영할 것인지를 잘 알아차리고, 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재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의 흐름을 자세하게 관찰해서 집단 역동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이 집단 역동을 그냥 살펴봤을 때는 대인관계 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집단 역동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집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명의 집단원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집단 상담자는 이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집단원 간에 미묘한 어떤 갈등이나 신경전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집단원들이 지금 이 두 집단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집단원들은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읽어내서 집단 역동을 더 촉진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집단 역동을 잘 활용해야 앞으로의 집단이 더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집단 상담자 중심의 상호작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단 상담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집단원들은 다 집단 상담자를 통해서만 자기 말을 막 전달을 해요. 그리고 집단 상담자도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막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의 상호작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집단원들끼리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집단 역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관찰해야 할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집단 상담에서 이제 이런 집단 역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때 어떤 부분을 주로 관찰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집단원이 힘을 과시하고 있진 않은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정보이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다른 집단원들한테 자기를 막 과시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집단원들이 좀 눈치를 보거나 또는 이런 과시하는 집단원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갈등하는 상황도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단원들끼리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그 두 집단은 잘 맞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의사소통이 중간중간에 단절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비난이나 비방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를 끄는 행동. 우리가 이제 그 집단을 할 때마다 남들한테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꾸 모든 집단의 흐름이나 방향을 자기한테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집단원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도 좀 관찰할 수 있고요. 동맹 형성,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맹 형성이라고 하면 집단원들 간에 어떤 파벌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는 집단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들어주면서 다른 집단원은 좀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이제 집단 역동을 파악할 때 이런 동맹 형성을 가지고 또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집단원들 간의 신뢰감 부족. 우리가 이제 초기 집단에서 사실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신뢰감 부족이에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으로 집단 상담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 비밀을 잘 지켜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원들 간의 신뢰감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좀 서로 간에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또 집단 역동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감 부족. 굳이 이 집단에서 내가 뭘 열심히 하지 않아도 누가 하겠지. 그리고 집단원들 간에 뭔가 상호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참여를 안 해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도 집단 역동에서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잘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 역동을 파악할 때는 이런 집단원들의 행동을 좀 관찰하다 보면 초심 상담자도 지금 우리 집단 안에서 이런 분위기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단 역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기가 수월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